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라 할 때 P, B 바 A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그 A부터 한번 볼게요. A.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지? A는 무슨 사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네. 그럼 2, 3, 4, 5 여기까지 이게 지금 A 사건. B 사건은 6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6의 약수 1, 2, 3, 6 요거 그치?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P, A 바 B야 B 바 A야? B 바 A. A 사건 발생했을 때 B 사건이 발생할 확률 PA가 분모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자에는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이제 분자로 들어가는 건데 이건 우리가 그냥 뭐 개수로 충분히 답을 해도 되는 문제라서 A는 3개 뿅뿅뿅 A 둘의 교집합 원소 보면 2하고 뭐 있어? 3 있네 2개. 그래서 이 문제는 3분의 2 이렇게 이제 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확률분의 확률이 들어가야 돼서 6분의 3분의 6분의 2 이렇게 해야 되기는 하지만 뭐 어차피 6은 분모에서 다 약분될 걸 아니까 그냥 개수분의 개수라고 답을 해도 괜찮다. 2번 갑니다. 4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12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A, B 두 사람이 순서 A, B 순서로 각각 한 개씩 제비를 뽑을 때 A가 당첨제비 뽑는 사건 A, B가 당첨제비 뽑는 사건 B, P, B 바 A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뜻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은데요. P, B 바 A를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이게 말뜻 이게 무슨 얘기냐면 A라는 사건이 A가 당첨이 될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글로 얘기하면 A가 당첨됐을 때 A가 당첨됐을 때 B도 당첨될 확률 이걸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A가 당첨이 됐을 때 B가 당첨될 확률. 그럼 이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A가 당첨될 확률이 분모에 들어가야 되고 A와 B가 동시에 당첨될 확률이 지금 분자에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4개의 당첨제비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하게 되면 A가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은 12개 중에 4개 뽑는다고 했으니까 12분의 4 이게 이제 A가 당첨될 확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이 된다라는 건 12분의 4 A도 당첨되고 B도 당첨이 될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뽑은 제비는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B도 당첨될 확률은 11분의 3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얘가 동시에 약분이 되면서 11분의 3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또 3번으로 넘어갑니다. 원소의 개수가 30인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PA는 15분의 4, P, B 바 A는 4분의 1, P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하는데 요거는 조금 이지한 편이네요. 이 아래쪽에다가 정말 간단하게 쓰자면 PA와 원소의 개수군요. 이래서 정확하게 낚인 거구나 우리 서연이가. 나도 지금 순간적으로 P라고 본 거야. 세상에 마상에. 이게 지금 P, B 바 A라는 것이 당연히 여러분의 머릿속에 PA가 있고 여기에 PA와 B의 곱사건의 확률이 이제 분자로 올라간다라는 건 다 아는 자명한 사실이지. 그런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요거 확률의 곱셈 정리 해볼까요? 확률의 곱셈 정리 얘는 P, B 바 A 하면은 여기다가 PA 곱하면 되는 거 이렇게 확률의 곱셈 정리로 할 수 있으니까 맞죠? 확률의 곱셈 정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얘 문제에서 알려주지 않았나? 4분의 1이라고 그럼 PA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알려줬냐면 15분의 4라고 그럼 얘는 15분의 1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에서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럼 30분의 몇 개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2개가 정답이 되는 문제입니다. 괜찮죠? 네. 그 다음에 4번 3개의 당첨제비를 포함한 12개의 12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A, B가 순서대로 뽑는데 이번에는 A하고 B하고 둘 다 당첨될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이게 이 2번이랑 4번이랑 뉘앙스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잘 느껴야 되는데 얘는 둘 다 당첨될 확률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뭐였습니까? 이게 둘 다 당첨될 확률은 11분의 근데 이게 당첨이 몇 개지 이번엔? 3개구나. A가 당첨될 확률 11분의 3 B는 지금 다시 집어넣어? 안 집어넣는다 그래서 11분의 2 이렇게 해서 니네가 구했어야지. 알았지? 이거야 이거는 그냥. 괜찮나요? 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5번도 한번 봅시다. 5번.
5번은 타율이 각각 0.7, 0.8인 두 야구선수 A, B가 타석에 각각 한 번씩 들어섰을 때 두 선수 모두 안타를 칠 확률을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5번은 그냥 타율이 0.7. 자, A가 안타 칠 확률 얼마입니까? 10분의 7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B도 안타를 칠 확률 10분의 8 아닐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100분의 56인데 거기서 50을 곱하래요. 100분의 56. 즉 이건 지금 50분의 28이에요. 근데 거기다 5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8이 정답이 되는 문제였고, 6번.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질 때 나오는 눈의 수를 차례로 A, B라 하는데 두 수의 곱이 6의 배수일 때 두 수의 합 A 플러스 B가 7일 확률은 이미 여러분들한테 사건이 벌어진 걸 알려준 겁니다. 두 개를 곱했을 때 6의 배수일 때 합이 7일 확률. 오케이. 그럼 이것도 간단하게 볼게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6의 배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뭐뭐 있어? 순서상을 이제 잡아라. 그러면은 사실은 짝수 만약에 뭐 예를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사실 쌤이 개수 구하라고 하면 너네한테 그냥 개수 바로바로 그래서 답해라고 하겠지만 A 플러스 B가 7이 되는 경우도 여러분한테 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직접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1, 6도 있겠고 그쵸? 그 다음에 또 2, 1, 6 이게 끝이지. 2 나오면은 3도 나올 수 있고 2 나오면 6도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 1, 2, 3은 또 4, 3은 또 6, 뭐 요것도 가능할 것 같고 맞죠? 그 다음에 4는 또 뭐 있어요? 3, 그 다음에 4, 6, 5는 3, 5, 3은 안 되지. 5, 6 요거 있겠고 그 다음에 6은 1도 되고 2도 되고 블라블라 6,6까지 요렇게 다 될 수 있다는 거 확인하면 이거가 발생했을 때 합이 7일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요거가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6개니까 총 15개. 이 중에서 합이 7이 되는 거, 뭐뭐 있어? 요거 하나. 그 다음 또 뭐 있어? 합 7 되는 거? 요것도 있어. 합 7 되는 거 요것도 있어. 합 7 되는 거 요것도 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그냥 4개. 그래서 15분의 4 이렇게 답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7번 갑니다.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 500명 대상으로 A와 B의 국토 문화 탐방 희망 여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한 명이 지역 A를 희망한 학생일 때 이 학생이 지역 B도 희망한 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지금 A하고 B가 여러분 이 문제는 A하고 B가 있어. A 희망, A 희망하지 않음, B 희망, 그 다음에 B 희망하지 않음. 이렇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한테 표로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그치? 근데 이제 여기에서 나한테 뭘 물어봤냐면 문제의 뉘앙스를 잘 느끼자. A를 희망한 학생일 때 이미 뽑아놨는데 A 희망한 학생인데 일 때 우리한테 뭘 물어봤냐면 얘가 B도 희망한 학생일 확률. 그러면 사실 확률로 표현을 한다면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희망. 근데 이게 교가 아니라고, 곱사건이 아니라고. A 희망한 학생일 때 B도 희망한 학생일 확률. 그럼 여러분들은 얘는 어떻게 보면 된다 그랬어? 이것들 중에서 얘들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답으로 해도 된다고 얘기했잖아 쌤이. 기억나? 그러면 A 희망한 학생이 전체가 몇 명인지 보는 거야. A 희망이 180명이네 여기 지금. 그러니까 A 희망한 학생들 중에서 얘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B가 희망하는 게 140이잖아요. 여기를 140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알았지?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라고 한다면 A가 이미 희망한 학생일 때 B 희망 학생일 확률이면 이미 뽑아놨어 이 180명을. 근데 그 중에서 얘네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을 물어보는 거다. 그렇게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 두 사건 A, B가 독립이고 이렇게 나왔다 그랬을 때 뭐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연히 뭐 근데 이거는 네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지난 시간에 A 사건이 발생하는 게 B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독립의 정의는 A, B가 발생했을 때 A가 발생할 확률, 근데 B가 발생하건 발생하지 않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동일하다라는 건 B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 또 A, B, 여. 이게 지금 독립의 정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독립의 정의였는데 우리는 이
곱셈 정리, 독립의 성질 이용할 수 있다. 독립 성질.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각각의 발생할 확률을 따로따로 곱하면 그게 정답이다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PA가 3분의 1이고 PA 합 B가 12분의 11이다.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게, 자, 확률의 덧셈 정리를 아는 자들, 얘는 PA에다가 PB를 더하겠죠.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서 얘가 들어갑니다. 요게 들어가요. 동의합니까? 근데 지금 이미 문제에서 A 합 B의 확률은 12분의 11이라고 알려줬고 A의 확률은 3분의 1이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궁극적으로 필요한 건 PB도 알아야 되는데 이 PB를 쌤이 X라고 잡으면 이게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분의 1X로 대신해서 들어갈 수가 있다. 독립이니까 이 둘 뭐 하면 됩니까? 곱한 걸, 네, 얘로 이용하면 되겠죠.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한 게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X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3분의 1X를 답으로 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9번 갑니다. 두 주머니 A, B에는 각각 9개의 공이 들어있습니다. A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6개,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N개 들어있고 나머지는 모두 검은 공이 들어있다. 이 두 주머니 A, B에서 각각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이 9분의 2다. 9번도 갈게요. 자, A 주머니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6개. A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6개 이렇게 들어있는 상황. 그 다음에 B 주머니에는 흰 공이 N개, 나머지는 검은 공.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떨까? 흰 거는 N개 들어있는데 나머지는 검은 공인데 어차피 여기 안에 지금 다 9개가 들어있다고 했으니까 9-N이라고 잡아도 괜찮겠죠. A, B에서 각각 임의로 1개의 공을 꺼낼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일 확률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입니까? 9분의 3 이렇게 하면 될 거고 여기서 흰 공을 꺼낼 확률은 9분의 N 이렇게 하면 되는데 두 주머니에서 모두 다 흰 공을 꺼낸다라는 거는 A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내는 그 확률은 여기서 흰 공이 나오나 그 블랙이 나오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영향을 받지 않잖아.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독립이야. 이 두 사건은 지금 독립관계야 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얼마다? 라고 했냐면 이게 지금 9분의 2다 라고 했으니까 뭐 충분히 여기서 n의 값을 찾는 건 어렵지가 않겠죠. 그렇죠? 요 방정식에서 해결하면 끝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도 갈게요. 10번. 자, 10번은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두 사건 A, B에서 A와 B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이고 PA는 3분의 1이고 PA 여사건이랑 B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확률은 6분의 1이다. PB의 값은? 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물어봤습니다. A와 B의 여사건이 서로 배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약간 뭐 이런 느낌이죠. A하고 B의 여사건, 얘가 뭐 집합으로 표현한다면 사실은 둘이 지금 교집합이 공집합이야 라는 걸 말하는 건 서로 배반이라는 거. 배반이라는 것은 원래는 이렇게 쓰죠. 확률로 따졌을 때 이게 얼마 되는 거야? 제로다. 이게 이제 우리가 확률에서 얘기하는 배반의 관계지만 이걸 집합으로 끌고 오면 요 상황인 거거든요. 그치? A하고 B의 여집합하고 겹치는 게 없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약간의 배경 지식 어떤 거냐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수학하에서 집합을 배울 때 교집합의 여집합을요 차집합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다시 말해서 A 차집합 B가 뭐라는 소리냐면 공집합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A 차집합 B는 공집합 여기서 또 갈 수 있어.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뭐가 뭐를 포함한다? A가 더 큰 걸까? B가 더 큰 걸까? B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B가 이렇게 크고 A가 여기 안에 쏙 포함이 돼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차집합이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괜찮나요? 요 관계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을 그려놓을 수 있었다면 아마 이 문제는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A가 B에 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자, PA가 3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여기 안에가 집합으로 표현해서 여기 확률을 이렇게 쌤이 적으면 집합에서는 집합 안에다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적었지만 확률에서는 벤 다이어그램 안에다가 확률을 적어보면 어떨까. 네, 그리고 그 표현 또 나왔죠. 여러분 요것도 나왔죠. 지금 뭐 P, B 교집합 A의 여집합 얘가 지금 6분의 1이다.
쌤이 순서는 조금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집합 세계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교집합의 여집합은 비차집합 A의 영역을 나타내는 거다. 그럼 비차집합 A의 영역이면 B가 있는데 요 A를 뺀 영역. 그 부분이 지금 6분의 1이다. 여기가 6분의 1이다. 어디? 요 도넛 모양. 비차집합 A면 요 도넛 모양인데 거기가 6분의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다. 됐나요? 그럼 여러분한테 P, B를 물어본다면 우리는 확률적으로 요 둘을 뭐 하면 될까요? 더한 걸 답으로 이야기를 하면 된다. 괜찮죠?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짝의 배경 지식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어떤 배경 지식이요? 교집합의 여집합이 차집합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고, 차집합이 공집합이라는 것은 포함 관계를 말하고 있는 거구나.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12번 갑니다. 자, 12번 갑니다.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이고 B하고 C는 서로 독립이다. PA, PA 합 B, PB 곱 B사건, C사건 동시에 벌어질 확률 6분의 1, PC는? 이라고 물어봤는데 벤 다이어그램 3개 그릴 때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리원 그렇게 따로 그리는 게 아니고요. 알겠지? 지금 원래 일반적으로 얘들아 봐봐. 원래 일반적으로는 3개의 벤 다이어그램 그리라고 하면 원래는 이렇게 그리잖아. 맞지? 근데 이렇게 하나가 배반이다. 아예 겹치는 게 없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못 그리잖아. 그럼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지금 보니까 A하고 B가 겹치는 게 없거든? A하고 B가? 그러면 주인공을 C로 그려. 그리고 A하고 B를 요 양 끝에 그리는 거야. 이렇게 안 겹치게. 이렇게. A하고 B가 겹치지 않게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알겠어? 동떨어지게 그렇게 그리지 마시고 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P, B하고 C가 겹치는 부분이 6분의 1이요. B하고 C가 겹치는 부분이 6분의 1이라 여기 6분의 1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A는 4분의 1인데 A 합 B는 3분의 2다. C를 물어봤네. 여기 C를 물어봤네. 그럼 얘하고 얘를 지금 좀 알아야 되나? 근데 그 이전에 쌤이 지금 보니까 PA가 4분의 1이니까 얘들아 여기가 이미 4분의 1이거든? 쌤 이것 좀 한번 얘기해 줄게. 요게 이미 지금 4분의 1이야. 그치? 근데 A 합 B가 3분의 2라고 얘기를 했어. A 합 B가 벌써 3분의 2라고 얘기했네. 그럼 여기가 나오는 거네? 왜냐면은 P, A 합 B 둘은 배반이라서 그냥 PA랑 PB를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요건 좀 이지하죠. 여기 3분의 2 근데 PA가 지금 얼마라 그랬지? 4분의 1 그럼 여기서 사실은 PB가 나오겠네. 그럼 따라서 PB가 계산하면 12분의 8, 12분의 3, 12분의 5 이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PB는 12분의 5 근데 여기가 12분의 2니까 여기는 뭐 12분의 3, 4분의 1이 되겠죠? 4분의 1 네,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선 P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게 관건이네. PC. 그럼 일단 얘를 이렇게 쌤이 할게. 이렇게 묶어서 얘가 지금 12분의 5라는 걸 일단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황. 이게 지금 전체 이제 12분의 5인데 우리가 B하고 C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6분의 1이라는 걸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B하고 C가 독립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B하고 C가 독립이래요. 그러면 독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B, C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PB랑 PC를 곱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얘네 둘이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지금 6분의 1이라고 문제에서 알려줬고 우린 PB를 12분의 5라고 했으니 그럼 여기서 PC를 여러분들 충분히 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자, 13번은요. A 상자에는 크기가 같은 국어사전 3권, 영어사전 2권 B 상자에는 크기가 같은 국어사전 1권, 영어사전 4권이 들어있다. A부터 먼저 쌤이 적어보지요. A 상자. 자, 국어 몇 권이라고요? A가 국어가 3권, 그다음 영어는 2권, 그다음 B상자. B상자 안에는 국어가 1권, 영어가 3권 이렇게 들어있대요. 아, 영어사전이 4권이 들어있대. 4권. 자, 문제 갑니다. 임의로 상자 1개를 택해서 2권의 상자를 동시에 꺼냈더니 국어 하나, 영어 1권이 나왔을 때 택한 상자가 A 상자였을 확률은 얼마냐라고 지금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어요. 일단은 내가 상자를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선택을 먼저 한다. 상자를 여기 자 봐봐. 세 번째 줄 끄트머리 봐봐. 임의로 상자 1개를 택하여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쌤이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상자도 택하기 때문에 A 상자를 택할 확률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A 상자에서 내가 그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상자 A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상자 B에서도
택할 수가 있겠죠. 그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죠. 상자 A에서 벌어질 확률은 상자 A를 내가 골랐을 확률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몇 개 뽑는다 그래서 두 개를 상자 하나 선택한 다음에 2건의 상자를 꺼낸대요. 그럼 A 상자에 있는 총 5건이 들어있으니까 5건 중에 2건을 뽑는데, 그게 하나하나일 확률이니까 3C1 곱하기 2C1, 이게 지금 A 상자를 선택해서 하나하나 뽑을 확률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B 상자도 마찬가지 2분의 1, 그 다음에 몇 건? 5건 중에 2건 꺼내는 건데 제 4C1 요렇게, 이게 이제 분모에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게 A 상자일 확률. 그래서 이게 뿅 하고 올라가면 된다. 괜찮죠? 그 다음 14번 갑니다. 14번. 어느 대학 수학과 신입생들은 정시 모집 또는 수시 모집 전형 중 하나에 합격한 학생들이다. 신입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7대3이고 남학생 중 정시 모집 합격자는 0.3. 뭐 이렇게 막 블라블라 나왔는데, 얘들아 이거는 정말 쉬운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생각을 못해서 그래. 이 문제는 표 그리기. 자, 요것만 여러분들 손으로 그렸잖아요. 그럼 이 문제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일단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지냐면 정시냐 수시냐 나눠지죠. 정시냐 수시냐 이렇게 나눠지고, 그 다음 남학생이냐 여학생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아서 일단 카테고리 이렇게 나눠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신입생 중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은 7대3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7대3.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적을 때 여기에 남학생 수, 여학생 수가 적히는 거다 보니까 쌤은 여기를 7K, 여기를 3K, 그러므로 전체는 10K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해도 괜찮다. 남자 대 여자의 비율이 7대3이라고 했고, 자, 남학생 중에서 정시 모집 합격자는 0.3이랍니다. 남학생 중에서 정시 모집 합격자가 0.3 비율이, 그럼 이 4K 중에서 10분의 3이 정시 모집 합격자가 되는 거고, 4K 중에서 지금 10분의 얼마입니까? 7이 네, 수시 모집의 이제 합격자가 되는 거겠죠. 괜찮죠? 그 다음 계속 한번 가볼까요? 그 다음, 아니 7K지 왜 4K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이 7K, 미안합니다. 7K 이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겠지. 근데 쌤 뭐 하나 얘기해도 되나? 내가 이걸 7K, 3K, 10K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니네 이거 보여?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얘가? 별로 안 예쁘지? 왜냐면 7K, 10 이거 곱하면 분수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봐봐. 비율이 7대3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지. 그럼 쌤은 이거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70K. 그리고 여기를 30K. 왜냐면 비율이, 그래서 이 전체를 뭘로 보냐면 100K로 바꾸는 거야. 전체가 100K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3이라고 그랬잖아. 이 계산하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하는 거야. 10분의 3. 그럼 얼마야? 21K가 되는 거야. 괜찮지? 여기는 49K가 되는 거겠지. 요렇게. 됐죠? 자, 그럼 계속 갑니다. 여학생 중에서 수시 모집 합격자 비율은 0.8이래요. 여학생 중에서 수시 모집 합격자가 0.8, 그럼 여기 10분의 8을 곱하는 거니까 얼마? 24K. 그럼 나머지 6K는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럼 표가 다 채워지지. 정시 모집은 27K이고 수시 모집이 훨씬 많네요. 73K. 자, 문제에서 신입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정시 모집 합격자였을 때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럼 우린 답을 27분의 21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 3으로 약분시켜서 9분의 7이 정답이 되겠죠. 네, 표 그리기만 하면 뭐 충분히 여러분들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이거는 표 그리는 연습이 잘 안 돼 있어서 틀린 것 같은데 표만 그리면 뭐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 괜찮죠? 네, 좋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 아, 오늘 선생님의 플랜은 원래 통계도 나가는 게 나의 플랜이었는데 1시간이면 될란가? 큰일 났네. 자, 어쨌거나 독립시행의 확률 이제 합니다. 지금 우리가 확률의 곱셈 정리에서 이제 총 3단원이 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확률의 곱셈 정리, 두 번째가 조건부 확률, 그 다음 세 번째가 독립시행의 확률인데요. 그 두 번째 할 때 사건의 독립과 종속에 대한 이야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사건의 관계일 때 우리가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배우게 될 텐데, 자,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이 정석책에서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주사위를 4회나 던진대요.
주사위를. 그런데 4회를 던져가지고 3의 눈이 1에만 나올 확률을 물어봐요. 자, 봐봐. 쌤이 이제부터 여러분들한테 확률을 똑같이 물어볼 건데 이제 뉘앙스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조건부 확률도 이거 조건부 확률이야 라고 읽을 수 있었던 게 이미 내가 뭔 시행을 해서 사건이 벌어졌어. 결과가 나왔어. 근데 그건데 이런 조건일 확률을 구해봐.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었던 거고, 얘는 어떤 거냐면 내가 주사위를 무려 4번이나 던지는데, 주사위를 4번이나 던지는데 그 중에서 3의 눈이 1회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쌤이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그 시행을요, 여러분, 여러 번, 시행을 여러 번, 그리고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 3의 눈이 발생할 확률이 확률이 고정되어 있는 어떤 사건이 특정 횟수 번 발생할 확률,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그래서 그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라는 뉘앙스를 느껴야 되는데, 딱 문제를 읽어봤더니 어떤 시행을 여러 번 하는데, 자, 특정 사건, 확률이 고정된 특정 사건이 여러 번 발생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렇게 문제를 물어보던가, 아니면 그 시행이 아니라 뭔가 여러 명, 인원이 되게 많아. 그런데 특정 요런 거 확률 고정되는 그 사건이 뭐 특정 명수가 뭐 맞는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뭐 여기선 쌤이 지금 횟수로 얘기를 했지만 뭐 개수가 될 수도 있고 뭐 명수가 될 수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근데 요런 뉘앙스가 있다면 요것은 독립시행의 확률이구나 라고 읽는 게 첫 번째. 자, 그럼 요 상황에 대해서 쌤이 한번 확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있는데 3의 눈이 여기서 발생, 3 나왔습니다. 나머지는 안 나와. 이럴 수도 있고요. 안 나오고 2회째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 나오고 3회 때 3의 눈이 나올 수도 있고 4회 때 안 나와. 계속 안 나와. 3이 안 나오다가 4회 때 한 번 나올 수도 있겠죠. 쌤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4가지의 경우가 있다라는 거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한번 구해볼게요.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죠. 6분의 1. 동의하죠? 그 다음은 3의 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럼 3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가 될 겁니다. 그럼 얘도 6분의 5, 얘도 6분의 5, 얘도 6분의 5다 보니까 이렇게 확률이 이렇게 되는구나. 동의하죠? 두 번째도 볼까요? 처음에는 안 나왔어. 6분의 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5. 그럼 얘도 어때? 얘랑 같습니다. 발생할 확률이. 동의하죠? 마찬가지 얘도 6분의 5, 6분의 5, 6분의 5. 6분의 1. 그래서 얘도 똑같아. 마지막 얘도 똑같아. 그러면 우리가 내가 주사위를 4번 던져서 3의 눈이 한 번 나올 확률은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를 하자면 일단 4가지라는 경우가 있고, 지금 보니까 6분의 1 한 번 발생해야 되고 6분의 5 3번 발생을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말해주면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죠? 근데 쌤이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여기에 있는 이 4를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경우의 수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우의 수. 쌤이 지금 이걸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경우의 수를 여러분들 구할 때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은 1회 때 나오고 2회 때 나오고 3회 때 나오고 이거 우리가 다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줄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동그라미 XXX 이 모양을 배열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동그라미 XXX를 배열한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4개 중에 동그라미가 몇 개 있으면 된다? 1개 있으면 된다. 그래서 쌤은 이 경우의 수 자리를 4C1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괜찮아요?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래서 쌤이 이걸 이제 정리해서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부터 독립시행의 확률을 여러분들이 구할 때 보세요. 자, 시행을 여러 번, N번 중에서 그 사건이 특정 횟수번, R번 발생을 한다. 그 사건이 R번 발생한다 그러면 그 사건이 나올 확률은 R번 발생을 해야 되고,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N-R번 발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독립시행의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공식. 다시 볼게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도 4번 시행을 하는데 한 번 발생하라고 했습니다.
뭐가? 3의 눈이 한 번. 3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고 그거 한 번. 3의 눈이 나오지 않을 확률은 6분의 5고 그건 3번. 이렇게 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이지하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 거기다 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한 장 넘겨서. 자, 거기 네모 박스 있잖아요. 거기 우리 다 하이라이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어떤 시행을 반복할 때 라고 이제 치고 그 시행을 반복한다. 일단 거기다가 n번 반복한다 라고 쓸까요? n이라고 써줄게요. 어떤 시행을 반복한다. n이라고 써주시고 각 시행마다 일어나는 사건이 서로 독립일 경우 이러한 시행을 독립시행이라고 한다. 어떤 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 거기 위에다가 확률 고정이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고정. 네, 그 다음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Q 1-P라고 할 때 이 시행을 독립적으로 N회 반복하는 시행에서 사건 A가 R회 일어날 확률은 뭐 NCR, P의 R제곱, Q의 N-R제곱과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한번 우리 연습 좀 해보자. 자, 앞에 보시고 쌤이 한번 이제 여러분 좀 그 느끼라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근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거기다 좀 표시할까? 요 자리 있지? 요 자리. 여기에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표시할게요. 이게 조금 어렵게 나오면 동그라미 XXX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라미 세모 XX 이걸 배열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딱 집어서 NCR로 경우의 수가 나오지를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쌤이 하는 얘기는 여기다 이런 표시하시고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경우의 수라고 쓰세요. 경우의 수라고 쓰세요. 항상 NCR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았지? 그냥 거기다가 경우의 수라고 써주면 될 거예요. 이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갑니다. 이 쉬운 거부터 먼저 연습을 시키고 계속 이어서 말해볼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지는데 1의 눈이 4번 나올 확률. 한 개의 주사위를 쌤이 5번 던지는데 1의 눈이 4번 나올 확률, 이걸 구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한 번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러 번 시행 5번 중에 그 사건이 몇 회? 4회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5C4라는 경우의 수를 먼저 써주고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 근데 그 사건이 4번 발생해야 된다고 했으면 나머지 한 번은 그 사건이 아닌 상황이 발생해야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분 정답을 얘기하면 된다. 알겠죠? 한 번 더 해볼게요. 쌤이 이제 타율이 0.2 0.2인 야구 선수가 있는데요. 얘가 네 타석 중에서 자, 2개가 안타를 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가 지금 몇 번 하고 있습니까? 네 타석이면 4번. 네, 타석에 나간다는 소리겠죠? 근데 그 중에서 2개 안타 4C2 그 사건은 2번 발생하는구나. 안타를 칠 확률 고정 0.2 10분의 2는 2번. 그러면 안타가 안 될 확률은 10분의 8 2번 이렇게 발생한다.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이에요. 괜찮겠죠? 근데 여기는 이 4C2 여기는 5C4 요거 여러분들 의미 파악 다시 제대로 할게요. 지금 보면 다시 5회 중에서 4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동그라미 X 얘도 있지만 그 다음 동그라미 X 동그라미 요것도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세는 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지가 여기에 들어간 거지 그냥 기계적으로 무조건 5C4 기계적으로 무조건 4C2라고 기억하면 안 된다고 쌤이 지금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지? 네, 그거까지 여러분 조금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본 문제 7-13번 자 기본 문제 7-13번 갑니다. 동전 1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5번을 던집니다. 동전의 앞면과 주사위의 6의 약수의 눈이 동시에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우리는 지금 총 5번을 던진다고 했어요. 5회를 던질 거예요. 뭐랑 뭐를? 주사위와 동전을. 그런데 문제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동전은요. 앞면이 나와야 된대요. 그리고 주사위는요. 6의 약수가 나와야 된대요. 동시에요.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그럼 우리 여러분들 이 사건이 발생할 뭐부터 구해주면 되냐면 확률부터 구합니다. 우리가 P라고 쓰기 때문에 확률부터 구하면 주사위 던져서 6의 약수 나오려면 얼마입니까? 6개 중에 4개죠. 1, 2, 3, 6.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인데 그 2개가 동시에 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곱해주는 겁니다. 왜? 이 두 개의 사건은 서로 독립입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동시에 벌어질 확률은 각각을 구한 다음에 곱한 걸 동시에 벌어질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얘 얼마야? 약분 하면은 3분의 1로 고정이 돼 있다라는 거 알 수 있겠네요. 동의하죠? 괜찮지? 자, 그 다음 갑니다. 5회 중에서 몇 번 발생한다고요? 아, 적어도 2번. 그러면 2번, 3번, 4번, 5번 발생하는 4가지의 경우를 다 구해줘야 돼. 그러면 우리가 5C2도 해야 돼. 5C3도 해야 돼. 5C4도 해야 돼. 5C5도 해야 돼. 다 해야 되는 게 너무 빡세니까 이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 빼는 거야. 6건의 확률로. 그럼 6건의 확률이 들어간다는 거는 5회 중에 적어도 2번이니까 암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한 번만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게 이제 6건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2번 발생할 확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건 5번 중에 빵번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어. 뭐가? 이 사건이. 그럼 우리는 3분의 1은 0. 사건이 아닌 것만 5번 발생한 거야.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거지. 괜찮지? 자, 그 다음 계속 갈게. 한 번만 발생하는 거는 5번 중에 한 번만. 뭐가? 그 사건이. 그리고 그 사건이 아닌 거는 4번 발생한 거야. 요렇게 해주면 이게 이제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괜찮죠? 독립시행의 확률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어렵지 않겠죠? 자, 좋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기본 문제 7-14번. 자, 기본 문제 7-14번 갑니다. 수직선 위에 원점에 점 Q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짝수의 눈이 나오면 점 Q를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홀수의 눈이 나오면 점 Q를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옮긴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10회 던질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난리가 났습니다. 아주 그냥. 지금 일단은 Q가 원점에 있어요. 지금 현재는 Q가 원점에 있어요. 현재는. 그런데 내가 어떤 시행을 하냐면 얘들아,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합니다. 일단 Q랑 상관없이 나는 주사위를 던질 건데 되게 재미난 조건을 걸었어요, 문제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그거의 결과에 맞게 Q를 이동시키겠다. 그 주사위 결과에 맞게 Q가 이동이 된다라는 조건을 문제에서 내건 겁니다. 지금 보니까 주사위를 던졌을 때 만약에 짝수가 나와? 그럼 Q를 어떻게 이동시키냐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그럼 쌤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플러스 1 이렇게 이동을 시키겠다라는 것이고, 주사위를 던져서 홀수의 눈이 나와? 그럼 여러분들은 Q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너네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거를 내가 몇 번 시행을 할 거냐면 10번을 시행할 거야 얘들아 라고 하면서 1번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점에 있을 확률. 내가 지금 10번을 했는데 1번 문제는요. 점 Q가 원점에 있을 확률을 구하래요. 에? 뭐야? 아니 내가 지금 실컷 10번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쉽기 때문에 여러분 직관적으로 느꼈겠죠? 10번 중에서 짝수 홀수가 몇 번씩 나와야 결과적으로 원점에 위치할까?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 기준에선 이제부터 잘 들어. 그 특정 사건이 문제에서 얘기해주지 않았고 최종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둘 중에 특정 사건을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짝수가 A번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홀수는 10-A번 발생했겠지 라고 내가 정하는 거야. 내가. 알았지? 그러면 거기에 맞게 최종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최종 위치가 A번 발생했다면 나는 플러스 1만큼씩 A번 이동한 거기 때문에 A로 가 있겠죠. 동의합니까? 10-A번 발생했다라면 나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10-A번 이동했겠지. 동의하냐고. 괜찮아? 그럼 여기에서 최종 위치는 우리가 2A-10이 최종 위치가 되는 거야. 괜찮지? 여기까지 세팅을 한 다음에 문제를 항상 봐줘야 되는 거야. 동의하지? 자, 간다. 최종 위치가 원점이래. 그럼 그 얘기는 얘가 원점, 0이 돼야 된다는 소리야. 그럼 눈으로 보이지? A가 뭐라는 거야? 5라는 거야. 그런 걸 찾아야 돼. 아, 그럼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A가 5일 때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구나. 아까 앞에 있는 문제는 친절하게 알려줘요. 5회 던졌어. 적어도 2번 이상 나올 확률 해서 횟수를 알려줘. 근데 이거는
횟수를 싹 빼버려. 그리고 이거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마치 여러분들한테 횟수도 여러분들이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 수 있게끔. 동의합니까? 갈게요. 그럼 우리는 지금 10번 중에 5번 발생한 겁니다. 뭐가요? 얘가요. 얘를 쌤이 가정했잖아요. 얘를 가정했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는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이미 2분의 1인 걸 알고 있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그 사건이 5번 발생하면 그 사건이 아닌 사건도 5번 발생하면 되겠지 라고 해서 확률을 답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둘 다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1의 10제곱이라고 써도 무방해요. 상관없어요. 알겠지? 이게 1번의 정답입니다. 괜찮나요? 네, 그 다음 2번도 한번 해볼게요. 2번은 지금 여러분들한테 뭘 물어보냐면 점 Q가 원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 점 Q가 원점 사이의 거리가 3 이하일 확률을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최종 위치가 이거였잖아. 근데 니네 그거 알아? 원점 사이의 거리라는 이 표현 있잖아. 이 표현. 이걸 언제 배우냐면 니네가 초딩 때 배우는 표현이야. 원점 사이의 거리. 이게 뭔 줄 알아? 절대값이다. 원점으로부터의 그 거리가 절대값이야. 사실 절대값의 정의가 이거예요. 원점으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최종 위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이 최종 위치가 3 이하가 될 확률에 A를 여러분들이 구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이걸 풀게 되면 당연히 이제 뭐 2A-12, 3보단 작거나 같고 마3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2A를 또 하면 13보단 작거나 같고 7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들어가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 A가 뭐라는 거. 횟수라는 걸 알아. 물론 쌤이 하면은 2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 2분의 13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A는 횟수. 내가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A는 자연수밖에 될 수 없기 때문에. 괜찮지? 그럼 A가 될 수 있는 게 뭐뭐 있어? 4도 되겠지. 5도 되겠지. 6까지. 그럼 A가 4일 때, 5일 때, 6일 때를 구하라는 얘기였던 거야. 괜찮아? 그래서 이제 답을 하면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10번 중에 4번. 2분의 1에 10제곱. 10번 중에 5번. 2분의 1에 10제곱. 10번 중에 6번. 2분의 1에 10제곱. 이게 이제 2번의 정답이 된다. 이게 독립시행의 확률입니다. 얘는 문제를 조금 풀어보고 갈게요. 알겠죠? 요게 키예요. 요게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요게 나와. 이건 안 나와요. 얘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요걸 못해 애들이. 왜냐면 여기서 봐봐.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얘야 얘. 이걸 통해서 뭘 세팅하는 거. 최종 위치를 세팅하는 거.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 알겠지? 이게 모의고사 문제야. 독립시행 확률. 알겠지? 쌤이 지금 시간을 줄 테니까 7-14번도 다시 여러분들이 거기다 풀어보시고 그 아래에 있는 유제 7-10번도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요거 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10분만 쉬었다가 쌤이 이어서 할게요. 자, 기본 문제 7-15번. 명중률이 75%인 사수가 있대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두 발을 쏘는데 너무 웃기지 않냐? 명중률이 75%인 사수가 있다. 되게 뭔가 근엄 막 그런 느낌인데 갑자기 뿅 하고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이렇게 바뀌는 게 너무 웃기지 않냐? 막 총 나오고 막 이러다가 갑자기 주사위 아니야? 나만 웃긴가? 어쨌거나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1 또는 2의 눈이 나오면 두 발을 쏘고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세 발을 쏜다고 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져가지고 이에 따라 화살을 쏠 때 오직 한 발만 관역에 명중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일단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파악했을 때 먼저 시행되는 게 주사위네요. 주사위. 그쵸? 주사위를 던져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내가 뭔가 총을 쏴. 그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떤 거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1이나 2가 나오잖아. 그러면 총을 몇 발을 쏘냐면 2발을 쏜대. 그리고 그 이외의 눈이 나오면 즉 3, 4, 5, 6이 나오면 3발을 쏜대요. 저 결과에 따라서. 그치? 자, 문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딱 한 개의 주사위 던져. 딱 한 번만 던져. 그랬을 때 오직 한 발만 명중 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지금 머릿속에 딱 드는 생각은 아 뭐야 그럼 이거 아니면 이거 상황은 두 개 중에 발생이 되겠구나 라는 거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쌤이 그 흐름에 맞춰서 한번 가볼게. 이 상황부터 가보지 뭐. 일단 먼저 주사위를 던져. 그래서 1 또는 2의 눈이 나온다고 하니까 6분의 2네. 동의하지? 그리고 봐. 여기서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가는 거야. 왜? 6분의 2라는 상황이 발생되고 나는 이제 총을 몇 발 쏠 수 있는 거야? 2발을 쏠 수 있어. 그치? 근데 2발을 쏠 수 있는데 그 중에 몇 발만? 한 발만 명중이 된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 맞지? 근데 명중할 확률은 확률 고정 얼마로? 100분의 75야. 얼마야? 4분의 3이죠. 확률 고정. 동의하지? 두 발 중에 한 발만 명중되는 거야. 4분의 3 명중이 안 되는 거 한 발. 요렇게. 그래서 요게 첫 번째 경우에서 문제 조건에 맞는 확률이 되는 거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주사위를 던지는데 3, 4, 5, 6이 나올 확률 6분의 4. 그럼 그때는 몇 발을 쏘는 거지? 3발을 쏘는 거기 때문에 3발 중에 한 발만 명중이 되는 거야. 그럼 그때 4분의 3 명중. 나머지 명중 안 돼? 4분의 1 2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최종 답은 이렇게 발생되거나 이렇게 발생될 거기 때문에 우린 이 둘을 뭐 해야 될까? 더해서 최종 정답을 얘기해주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괜찮죠? 네, 그런 뉘앙스의 문제였어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면서 여러분은 느꼈겠지만 이거 나 독립시행이야 라고 명확하게 색깔이 드러나는 것도 있고 지금 그게 문제 속에 조금 숨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뉘앙스로 파악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 얘도 숨어있는 형태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치? 근데 반드시 여기 앞에 요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확률을 독립시행의 확률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네, 그게 끝입니다. 나머지 유지는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서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쌤은 어디를 볼 거냐면 연습 문제 넘어가서 7-19번. 자, 연습 문제 7-19번 갑니다. 자,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에서 점 P는 주사위를 한 번 던질 때마다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오른쪽으로 한 칸, 4 또는 5의 눈이 나오면 왼쪽으로 한 칸, 6의 눈이 나오면 위쪽으로 한 칸 이동한다. 한 개의 주사위를 5번 던질 때 A 지점에서 A 지점에 있는 점 P가 B 지점으로 이동할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문제 별표. 독립시행의 확률 중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는 독립시행의 확률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쌤이 지금부터 소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를 쌤이랑 같이 읽어보면서 느꼈겠지만 얘도 처음 시행되는 게 주사위입니다.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점 Q라고 얘기를 했나요? 점 P. 얘가 뭔가 이동이 되고 있는 상황 같아요. 동의하죠? 자,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3 이하의 눈이 나오면 1, 2, 3. 이 눈이 나오면 문제는 뭐라고 하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간다고 합니다. 오른쪽으로 한 칸. 그리고 4 또는 5의 눈이 나오면 그때는 왼쪽으로 한 칸. 이렇게 간대요. 됐죠?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6의 눈이 나오면 위로 한 칸을 간대요. 아래로 가는 경우는 없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총 3가지의 경우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몇 번 던질 거냐면 5번을 던질 거야. 5번을 던질 건데 A가 지금 있고 뭐 B가 이렇게 보니까 요렇게 이게 3줄인가요? 3줄이고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지금 점 A가 여기 있는데 여기 5번 던져가지고 A에서 B로 갈 확률을 한번 구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5번 던져가지고. 됐지?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독립시행의 확률은 케이스가 몇 가지였지? 딱 2가지였어. 얘 아니면 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얘는 지금 몇 가지지? 3가지지. 나 지금 이것 때문에 이 문제 풀자고 얘기를 한 거야. 얘는 케이스가 3가지인 거야.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우리 생각할 거냐면 빨리 우리 생각하자. 일단 5번을 이동해가지고 A에서 B로 가려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무조건 오른쪽 한 칸, 오른쪽 한 칸, 위로 한 칸. 이거는 그냥 무조건이야. 자명한 사실. 동의해? 그치? 그러면 내가 지금 딱 보니까 5번을 던져서 A에서 B로 가려면 일단 오른쪽 2번, 위로 한 번은 꼭 가야 돼. 근데 나머지 2번은 어떠면 될까? 나머지 2번은
제자리 운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지금 문제를 딱 보니까 제자리 운동을 한다라고 할 때 위도 가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면 그것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아래로 내려가는 건 없어. 그럼 그 얘기는 오른쪽 왼쪽 좌우로 이동하면서 제자리 움직임을 2번은 하면 된다 이거지. 제 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나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오케이. 얘네들을 배열하는 게 경우의 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럼 여기서 지금 배열할 때 딱 보니까 정리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오른쪽으로는 몇 칸? 3칸. 위로 1칸. 왼쪽으로 1칸. 이 5개를 배열을 해야 된다고. 그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5C3 이런 게 아닌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을 하는데 5번 중에 얘는 3번, 얘 1번, 얘 1번 발생할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라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러면 여기서 자꾸 쌤이 그러면 5C3 이러는데 이게 아니라니까. 여기 앞에 붙는 건 쌤 뭐라 그랬지?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우리 1단원에서 배웠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 5개를 배열하는데 같은 게 몇 개 있는 거야? 3팩.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할 때 5C3, 4C2라고 썼던 그 경우의 수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경우의 수가 되는 겁니다. 알았지? 그리고 거기에 오른쪽으로 3번 갈 확률이 얘 지금 확률로 따지면 6분의 3이죠? 그치? 그래서 6분의 3이 3번 발생돼야 되고 위로 올라갈 확률은 6분의 1이죠? 이 확률은 6분의 1 한 번 발생돼야 되고 왼쪽으로 갈 확률은 6분의 2입니다. 그래서 6분의 2도 한 번 발생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 답할 때 요걸 답을 해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 아까 쌤이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는 우리가 꼴이 일반적으로 공식화돼 있었던 거는 이거였잖아.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웠던 독립시행의 확률은 이거였다고. 그 사건이 일어나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 해서 확률도 이렇게 2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는데 그리고 심지어 여기 앞에도 그냥 NCR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걸로 외웠는데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는 형태가 있다는 거지. 네? 이거야? 예. 주사위를 던져서 4나 5가 나올 확률. 요렇게. 됐죠? 괜찮지?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아연이. 된 거 맞아요? 네. 서연이 됐나요? 리원이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중에서 좀 문제가 독특한 형태를 나타내는 건 요거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이 좀 봐주면 좋겠다. 자, 이제 넘어가서 연습 문제 7-22번 갑니다. 연습 문제 7-22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입구 P로부터 아래로 나누어진 통로가 있다. 이 통로에 입구 P에 한 개의 공을 넣는데요. 이 공이 A로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단, 갈림길에서 공은 같은 확률로 통로를 선택한다. 띠용.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이렇게 이 그림 그리기도 너무 어려운데 나 지금 할 수 있어. 일단 정육각형을 2개를 그려. 위에도 하나 있었네. 하나만 그렸어야 됐던 건가? 여기는 뭐지? 띵띵띵띵띵 이건가? 맞아! 여기가 A. 아니다. 그렇지. 뭐 여기가 A. 이렇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P. 출발! P에서 A로 갈 확률을 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이거 문제 풀 때. P에서 왔어. 내가 왼쪽으로 가려고. 알았지? 왼쪽으로 왔어. 여기서도 왼쪽으로 가려고. 됐지? 그치?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는 A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 같아. 동의해? 괜찮아? 그리고 그러면은 이번에는 또 왼쪽으로 갔어.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왼쪽 2번, 오른쪽 1번이면 A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왼쪽, 오른쪽, 왼쪽으로 가도 A에 가는 거 맞죠? 괜찮아? 그 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오른쪽으로 왔잖아? 그럼 여기서도 왼쪽, 여기서도 왼쪽으로 와야 A에 올 수 있어. 즉 무슨 얘기냐면 P라는 지점에서 A라는 지점으로 가려면 무조건 왼쪽을 2번 선택해야 되고 오른쪽을 1번 선택해야 A로 가는 거야. 내 말 무슨 말인지 동의해? 아연이 지금 따라왔나요?
그러니까 갈림길이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여기서 세 번째 지금 갈림길이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세 번 중에 왼쪽을 2번 가야 되고 오른쪽을 1번 가야 P에서 A로 올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독립시행의 확률로 맞춘다면 3번 중에 2번. 근데 그 갈림길의 확률은 전부 다 2분의 1로 갔기 때문에 2분의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도 되거든요, 이거. 이거는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처럼 쌤이 얘기를 하는 방식인 건데 나는 사실 너네가 직관적으로 더 느끼는 게 아까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쌤이 그걸 했던 건데 요게 조금 더 와닿는다면 이걸로 기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요거를 배열하는 게 얘입니다. 3C. 그렇죠? 얘 배열하는 거. 지금 왼쪽, 오른쪽으로 가서 A로 왔다면 요 루트로 온 거죠? 왼쪽, 오른쪽 이렇게 와서 A로 왔다는 얘기고 만약에 이거 배열하는 거 중에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됐다면 왼쪽,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A 오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배열하는 거 중에 만약에 오른쪽, 왼쪽, 왼쪽이었다? 그럼 그거는 오른쪽, 왼쪽, 왼쪽이었다.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배열하는 수만큼의 경로가 바로 P에서 A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됐던 겁니다. 이거는 그에 대응된다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맞는 이 조건에 맞는 확률을 우린 구해준 거고. 괜찮겠죠? 네,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로도 구할 수 있다. 됐어요, 서연이? 려원이 됐어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 7-23번으로 넘어갈게요. 어느 가게에서 별 모양이 그려진 야구공 1개를 포함해가지고 20개의 야구공을 한 상자에 넣어서 상자 단위로 판매를 한답니다. 한 상자에서 5개의 공을 임의로 뽑는데 별 모양이 그려진 야구공이 있으면 축구공 1개를 경품으로 준대요. 어떤 고객이 야구공 3상자를 구입해서 경품 당첨 여부를 모두 확인할 때 축구공 2개를 경품으로 받을 확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어안이 벙벙. 그치? 자, 요 한 상자가 있어. 이 상자에 20개의 공이, 20개의 뭐가 공이, 야구공이 들어있는데 별은 1개만 그려져 있어. 이거. 1개만 그려져 있고 나머지는 별이 그려져 있지 않아. 근데 이 중에서 우리가 지금 몇 개를 뽑을 거냐면 5개를 뽑아. 근데 그 중에서 별이 있는 걸 뽑잖아? 그러면 축구공 준다는 거야. 정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축구공을 2개를 경품으로 받는데 어떤 고객 야구공 3상자를, 이 상자를 3개를 산 거야. 근데 그 중에서 축구공을 2개를 받을 확률을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됐나요? 그럼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축구공 1개를 받을 확률을 먼저 구하면 되지 않을까? 한 상자에서. 그치? 축구공을 받을 확률부터 구하자. 축구공을 받을 확률. 그럼 얘는 20개 중에 내가 지금 몇 개를 꺼내는 거예요? 5개를 꺼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별 하나를 뽑고 나머지 4개는 12개 중에 별이 안 적혀 있는 4개의 공을 꺼내면 되는 거잖아. 쌤말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나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얘가 확률로 들어가야지. 20, 19, 18, 17, 16, 그 다음 또 5, 4, 3, 2, 1, 그 다음 19, 18, 17, 16, 그 다음 여기 4, 3, 2, 1 이거 해야지 뭐. 4, 3, 1, 4, 3, 1 약분돼요. 19, 18, 17, 16, 19, 18, 17, 16 약분돼요. 그래서 남는 게 뭐냐면 4분의 1입니다, 여러분.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한 상자에서 내가 축구공을 받을 확률은 4분의 1로 고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가 상자를 지금 몇 개 샀냐고. 3상자를 샀잖아. 그치? 그럼 나는 오케이. 3상자 중에 축구공을 2개 받으라 그랬어. 그럼 이 사건이 몇 번? 2번 발생해야 되는 거야. 요렇게. 그리고 한 번은 아닌 상황이 되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얘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처럼 빨리 뉘앙스 느끼세요. 확률이 고정이 돼 있다. 근데 그 확률을 대놓고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지금까지. 뭐 고작 해봤자 동전 던져서 앞면 나와 아니면 주사위 던져서 6의 약수가 나와 요 정도였는데 얘는 지금 이 확률을 우리한테 쉽게 안 알려주고 네가 이걸 먼저 구해 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구해주고 나머지 이후의 과정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네, 7-24번 갈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A는 3번, 그 다음에 B는 2번 던질 때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각각 A, B라고 하자.
y는 ax 플러스 b가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에 접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건 지금 여러분들은 조금의 배경 지식을 더 물어보는 문제네요.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한다라는 그 조건을 기억합니까?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아니 뭐 2차 함수하고 직선이 접하는 그 상황은 사실 그렇게 별로 어렵지 않았잖아요. 왜냐면 둘이 만난다라고 한다면 못 쓰면 되니까. 판별식 얼마여야 돼요? 0보다 큽니까? 0입니까? 0보다 작습니까? 접하는데? 0. 0이죠. 연습문제 7-24번.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2차 함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가 y는 ax 플러스 b라는 직선과 만난다. 이렇게 이제 방정식 써주고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x의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b는 빵이라고 해서 방정식을 세우는 게 우선이죠. 접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연이 저기서 뭐 쓰라고요? 근이 몇 개야? 한 개여야 돼. 접한다라는 건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여야 돼. 그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판별식 쓸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면 된다. 이렇게 이제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동의하지? 그러면 a 마이너스 2의 제곱은 뭐 돼야 돼? 4b가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겠지? 자, 그래 놓고 문제 다시 한번 볼게. a하고 b가 의미하는 게 뭐였는지 본다. a는 3번 던져. 3번 던져서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0, 1, 2, 3. 4가지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A하고 B가 될 수 있는 걸 찾아주면 되겠지. 그렇지? A에다가 0 집어넣어. A가 0이야. 해볼게 얘들아. A가 0이야. 그럼 B는 얼마 돼야 돼? 1 돼야 되는 거야. 동의하지? 그 다음에 A가 1이야. A가 1이면 B가 얼마 돼야 돼? 4분의 1? 이런 건 안 되잖아. 그럼 A가 1일 수는 없겠지. 자, 그럼 A가 2야? 그럼 B 뭐 돼야 돼? 0. 될 수 있어요. 0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2면 B는 0. 이것도 될 수 있고. A가 3이야? 그럼 B 4분의 1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케이스 두 가지의 상황에 맞춰서만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갑니다. 다시 할게요. A는 3번 던져. 3번 던지는데 여기서부터 해야 될 것 같은데 3번 던지는데 3의 배수가 몇 번? 빵번 나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우리 마무리 확률 합시다. 3번 중에 빵번. 뭐가?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6분의 2, 3분의 1로 고정. 3분의 1 0제곱, 3분의 2의 세제곱. 이게 A가 0일 때의 확률이 되는 거야. 그치? B는 몇 번 던지냐면 2번 던져. 2번 던지는데 한 번만 나와야 돼. 그러면 2번 던지는데 한 번만. 뭐가? 3분의 1 확률이. 그 다음 나머지는 3분의 2의 확률. 이렇게 한 번. 됐죠? 그 다음 또 뭐 해야 돼? 얘도 구해야 돼. 똑같이. 그럼 우리는 얘 또는 얘기 때문에 두 개의 확률은 뭐 해서? 더해서 정답으로 얘기하면 된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여기 이후의 과정은 여러분들은 오늘 독립시행의 확률을 했기 때문에 요게 받아들여지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추가를 하는 게 요 사항인 겁니다. 2차 함수랑 직선이랑 만났는데 접했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둘이 만났어. 방정식 작성해서 판별식이 0이잖아. 이거를 하지 못하면 A하고 B가 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오히려 쌤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연이 자지 말고. 알겠어요? 그 다음 7-25번. 연습문제 7-25번. 자, 비행기의 각 엔진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반수 이상의 엔진이 작동할 때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한다고 한다. 한 개의 엔진이 비행 중에 정지할 확률이 P라고 할 때 엔진이 2기인 비행기가 4기인 비행기보다 안전한 것은 P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인가? 이거 문제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비행기의 각 엔진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데 반수 이상의 엔진이 작동할 때 비행기가 안전하게 비행한다고 한대. 한 개의 엔진이 비행 중에 정지할 확률이 P. 엔진이 2기인 비행기. 엔진이 2기인 비행기가 무슨 말이야?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엔진이 2기인 비행기라는 얘기는 엔진이 이 2기가 뭐냐면 2개라는 소리야. 사실. 근데 2개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안전하게 작동이 된다라는 얘기는
2개라면 그 중에 1개 이상이 작동이 돼야 안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왜냐면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첫 번째 줄 반수 이상의 엔진이 작동한다. 반개. 지금 엔진이 2기잖아. 그러면은 1개 이상이 작동이 돼야 안전하다라고 보는 거고, 엔진이 4기인 비행기라는 거는 얘는 지금 엔진이 몇 개냐면 4개인 거야. 근데 그 중에 2개, 3개, 4개가 작동이 되어야만 안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았지? 그럼 쌤 이제 가볼게. 엔진이 2기인 비행기가 안전하게 작동될 확률. 쌤이 안전. 여기다 P2라고 쓸게요. 2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안전하게 작동할 확률은 2개 중에 1개도 작동을 해야 되고 2개 중에 2개도 작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아예 둘 다 멈춰있는 확률을 1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해, 아연이? 그러니까 2개 중에 1개 작동 아니면 2개 작동이라며. 그럼 나는 여기서 1에서 둘 다 스탑 된 걸 빼면 그게 안전하게 작동될 확률 아니냐 이거지. 괜찮지? 그럼 2개 중에 둘 다 멈췄어. 둘 다 멈췄어. 둘 다. 2개 중에 둘 다 멈춘 거야. 작동이 안 돼. 근데 작동이 안 될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어? 문제에서. 정지할 확률이 P라고 얘기했잖아. 둘 다 멈춘 거야. 둘 다. 둘 다 멈춘 거라고. 동의해? 그러니까 둘 다 멈춘 거를 1에서 빼면 이거는 안전할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 그치? 그럼 요거는 계산을 하면은 결국에는 1-P제곱 이렇게 되는 것 같고. 됐죠? 얘 P4. 4기가 안전할 확률은요, 4개 중에 2개, 3개, 4개가 정지하지 않고 작동이 돼야 돼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4개 중에 몇 개가 스탑되면 큰일 나는 거야. 4개 중에 4개가 스탑돼도 큰일 나. 4개 중에 4개 스탑되면 당연히 정지한 거잖아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개 중에 몇 개가? 3개가 스탑돼도 큰일 나요. 얘가 해도 큰일 나잖아. 근데 4개 중에 2개가 스탑되면요, 2개는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반개 이상이 작동이 되면 괜찮아, 안전한 거야 라고 했기 때문에 우린 1에서 요것만 빼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이제 정리하면 1 마이너스 P 4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는 4 P 세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4P 세제곱 1 마이너스 P 이렇게 될 것 같고, 그럼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P 4제곱 플러스 4P 4제곱이니까 3P 4제곱 이렇게 될 수 있고, 요거 하면 마이너스 4P 세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1까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4기의 비행기가 안전할 확률, 얘는 2기의 비행기가 안전할 확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지? 2기인 비행기가 4기인 비행기보다 얘가 더 안전해야 돼. 얘가 2기인 비행기가. 그럼 뭐 하면 돼? 부동호 방향이 얘가 더 크다 라고 한 다음에 문제 해결하면 되지 않을까. 알겠지? 그럼 여기서 또 이제 몇 차 부등식이 나오는 거야? 이거 4차 부등식 나오는 것 같은데, 얘들아. 근데 약분이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이 부등식 과정까지 어렵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쌤 이걸로 잠깐 갖고 올게요. 1 마이너스 P 제곱이 더 큰 거야. 3P 4제곱 마이너스 4P 세제곱 플러스 1보다 큰 거야. 그럼 양변에서 1을 소거시킬 수 있겠지? 넘겨. 그러면 3P 4제곱 마이너스 4P 세제곱 마이너스 P, 플러스 P 제곱이 0보다 작을 확률을 구해라 라는 건데, P 제곱을 한다라는 건 확률이기 때문에 0보다 커요. 그래서 우리는 P 제곱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호 방향은 바뀌지 않아요. 3P 제곱 마이너스 4P 플러스 1 0보다 작다. 인수분해 되죠. 3P 마 1 P 마 1 0보다 작다. 그럼 따라서 P에 대한 범위는 3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비로소 2기인 엔진이 4기인 엔진보다 더 안전한 범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됐죠? 네, 좋습니다.